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단원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꺾은선 그래프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에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지금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그리고 또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당장 어제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4학년 1학기 때 배운 막대 그래프, 그다음 3학년 때 배운 그림 그래프, 그다음 2학년 때 자료를 찾아서 표로 나타내는 활동들. 물론 여러분이 2학년, 3학년 때 배운 거는 기억이 안 날 거라는 거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 아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잠깐 기억 속에 있던 거를 꺼집어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조사를 하고 조사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타낸 것이 표와 그래프. 그래프 중에서도 우리는 그림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고 4학년 2학기 때 꺾은선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고 5학년 6학년 때 가서 비율 그래프, 원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우선 오늘 배울 내용은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여러 가지 통계적 사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사실이란 통계를 낸 것들, 직접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표나 그래프로 나타낸 사실들을 말합니다. 통계적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프랑 표를 해석하는 내용이죠. 해석. 뭐 변화, 양상, 변화된 내용 등등 자료가 나타내는 값, 이 값이 우리에게 이 자료를 만든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4학년 1학기까지 공부했던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조상 그래프 내용 표로 나타낸 거, 표 보이죠? 표로 나타낸 것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낸 것들, 그림 그래프의 특징, 기억하세요, 특징. 길이가 길다고 많은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림 그래프는 밑에 큰 그림이 몇 쌍자를 나타내는지, 작은 그림은 몇 쌍자를 나타내는지 이걸 꼭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길이가 길수록 양이 많은 거지만 그림 그래프는 아닐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막대 그래프 우리 어떻게 그렸는지 1학기 때 공부했었죠? 좋아하는 체육 활동별 학생 수. 여기는 한 반의 학생 수가 또 27명이네요. 달리기, 뜀틀, 피구, 야구, 축구 이렇게 5개를 종목을 어떤 것들 좋아하는지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다. 표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눈으로 한꺼번에 알 수가 없다. 비교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게 많고 적은지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꺾은선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 오늘 좀 더 심화돼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내용 102쪽 주사위 1번 수일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렸던 지역에 눈이 온 날수를 연도별로 조사해요. 연도별로 조사했대요. 연도별로.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눈이 온 날수와 연도별로 뭔가 변화를 하겠죠. 눈이 온 날수도 변화하는 거고 그러면 변화하는 게 여기 가로축이나 세로축에 들어가겠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봤더니 수일이는 표를 이렇게 만들었다. 가로축에 연도를 했고 여긴 뭐죠? 세로축에 날수. 올림픽 대회가 열렸던 지역에 눈이 온 날수를 연도별로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말해봅시다. 어떤 내용을 할 수 있죠? 가로축에는 연도다, 연도. 세로축에는 일수, 눈이 온 날수. 한 칸은 며칠을 나타낸다? 2일? 3일? 그렇죠. 여기 한 칸은 1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날수를 보면 2013년에는 8일, 2014년에는 13일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점점 눈이 온 날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눈이 온 날수가. 눈이 가장 많이 온 연도는 2014년도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 눈이 온 전년과 비교하여 눈이 온 날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언제인가요? 그러면은 칸수를 세어봐야겠죠. 전년과 비교하여 눈이 온 날이 가장 많이 늘어난 때니까 여기 줄어난 거 말고 늘어난 거니까 2013년도에서 2014년도는 13일에서 8일 빼니까 5일 늘어났다. 5칸이다. 5칸. 여기 4칸이니까 늘어난 게 여기 2개밖에 없죠. 2014년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래프 보고 여기 한 칸에 1일이니까 13년도에서 14년도로 이렇게 갔는데 5칸이 늘어났다. 늘어났다.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겠죠. 5칸 늘어났고 여기는 4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장 많이 줄어든 날은 지금 여기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2개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자, 세봅시다.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8칸, 8일. 8일이나 줄었다, 여기는.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여기도 8칸인가요? 7칸이네요, 정확히 세보니까. 한 칸 차이로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눈이 온 날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정리해 봅시다. 수일이는 무엇을 조사했나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렸던 지역의 눈이 온 날수를 조사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했습니까? 가로축에 나와 있죠. 여기 가로축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래프에서 지금 102쪽 한번 정리해 보세요. 동영상 멈추고 102쪽 눈이 온 날수 어떻게 변했는지 전년도와 비교하여 눈이 온 날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때 문제 끝까지 똑바로 읽고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몇 년도인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유를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 외의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세로에는 눈금수가 몇 개 있나 세로축이 나타내는 거는 무엇인가? 세로 눈금 한 칸은 며칠을 나타내는가? 그렇죠. 여러분 이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이 꺾은선 그래프는 지난 시간에 키나 온도 같은 거는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날이니까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중간에 생략된 값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2013년도랑 2015년도 사이에 그래프가 생략돼 있다. 2014년도는 그럼 2013년도와 2015년도 사이에 있는 값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과연 그럴까? 다음 운이온 날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운이온 날수 늘었다가 줄었다가 반복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추세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눈이 온 날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던 때는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방금 비교를 했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프 보고 이렇게 칸을 세어보고 5칸 늘어났고 4칸 늘어났으니까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갈 때 눈이 온 날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눈이 오는 날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때는 몇 년도인가요? 줄어든 것도 비교했었죠. 2014년도에서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서 2017년도인가? 몇 칸인지 잘 모르겠어. 하나씩 세봐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래프에서. 8칸, 7칸, 7칸. 그러니까 2015년도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제일 줄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변화가 심할 때 선의 기울어진 정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울어진 정도와. 기울어진 정도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디가 더 기울기가 더 기울어졌을까? 여기는 5칸, 여긴 4칸, 여기는 7칸, 여긴 8칸. 요게 제일 많이 기울어졌죠. 그래서 변화가 가장 심한 2014년도와 2015년도 사이 선이 가장 많이 기울어졌다. 경사가 가파른 거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요게 언덕이야, 여러분. 여기 차를 타고 가고 있어. 어느 언덕이 가장 가파른가? 여기겠죠. 여기 기울기가 가장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힘들어. 여기 좀 쉬워. 아, 여기 너무 힘들어.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여기 좀 쉬워.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진 정도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게 뭐랑 연관이 돼 있느냐? 변화가 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변화가 심하다. 그의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들 등등. 요것만 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적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잠깐 정리하는 거 멈추고 나서 다 적고 주사위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2번. 주사위 2번은 지혜가 전국에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를 조사하여 꺾어서 그래프로 나타낼게요.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 이 날짜 동안 계속된 거예요. 계속.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지역이라서 여기 저쪽에 사막에 있는 모래가 날아가서 황사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건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둘 다 똑같은 자료야. 똑같은 자료. 똑같은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기 밑에 보이죠? 기상청 국가기후 데이터 센터 황사 발생 빈도에 대해서 황사가 발생할 계속된 날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 똑같은 자료야. 근데 그래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이 황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자료를 설명을 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가그래프입니까? 나그래프입니까? 가그래프 2015년도에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 몇입니까, 여러분? 몇입니까, 여러분? 2016년도는 정확하죠. 여기 한 칸이 몇이죠? 며칠? 세로축이 황사가 발생할 계속된 날수고 가로축이 연도야. 몇 칸입니까? 여기 5칸이 20이니까 한 칸당 4일이겠죠, 4일. 그래서 2016년도는 16일이야. 정확히 여기 중간에 점 찍혀 있으니까. 2017년도는 며칠이죠? 2014년도는 며칠입니까? 그러면 나 그래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하여 날들 며칠이죠? 여기는 가그래프는 눈금 한 칸에 4고 여기는 눈금 한 칸에 몇입니까? 15, 16, 17, 18, 19, 20 한 칸이겠죠, 한 칸. 그러니까 여기서 15에서 두 칸을 올렸으니까 여기는 17일. 여기는 또 두 칸 올렸으니까 12, 22일. 여기는 16일. 여기는 15일.
이 두 그래프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같은 점은 뭡니까? 동일한 점은 황사가 발생할 계속된 날수를 여기 기상청 국가기후 데이터 센터 들어가서 찾았다. 자료는 똑같아. 근데 그래프는 가를, 나를 두 개를 그렸네. 당연히 여러분도 나 그래프가 보기 쉽겠죠. 이 차이점은 뭔가요? 그렇죠? 여기는 눈금 한 칸당 날수가 1이다. 여기는 한 칸당 4로 표현해서 중간에 힘들었다. 며칠 발생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점. 여기 물결선. 막대 그래프 할 때도 우리 했었죠? 기억나나요? 요게 이름이 물결선이라고 하고, 물결선은 언제 쓰나요?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줄여서 나타내니까. 이 밑에 이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1일, 2일, 3일, 4일, 5일 없으니까. 여기까지 표현을 했으면 그래프가 엄청 길어지고 지저분해졌겠죠. 필요 없는 빈 공간을 줄여서 나타내기 때문에 변화하는 모습,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황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변화하는 모습이니까 그 날수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 선 뭐라고 했습니까? 모양이 뭐 같아요? 뭐 물결 같죠? 그래서 물결선이다. 자, 두 그래프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같은 점, 다른 점도 한번 적어 보세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점들이 선분으로 이어져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제. 꺾은선 그래프니까. 황사가 발생할 계속된 날수를 연도를 조사한 거다. 이것도 같은 점이죠. 자료 조사, 똑같은 자료다. 다른 점은 여기는 0부터 시작하고 나그래프는 물결선이 있고 그 다음 세로 눈금이 한 칸당 다르다. 요것도 적으세요. 세로 눈금 한 칸이 나타내는 게 날수가 다르다. 요거 적으세요. 자, 나그래프와 같이 물결선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방금 설명했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서 나타내기 때문에 변화하는 모습이 잘 나타낸다. 잘 나타낸다. 특정 값만 엄청나게 많을 때도 중간에만 이제 물결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물결선도 있습니다. 그 그래프는 이제 학교 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외에 줄었다가 줄어든다. 요거는 이제 경향성 같은 게 없겠죠. 지금 늘었다 줄어나는지 다시 올라가는지 몰라. 하지만 예측에서는 지금 줄어들 것 같다. 계속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크게 봤을 때는 요렇게 내려가고 있죠. 예측일 뿐이야. 예측. 줄어들 것 같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그래프의 좋은 점이죠. 100%는 아닌데 확률상 그럴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요거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두 그래프 중에서 값을 읽기 더 편한 그래프는 어느 것인가요? 어느 것이죠? 당연히 나번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서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나중에 회사 들어갔어. 보고서 이렇게 올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요렇게 올리세요. 요렇게. 자료를 가공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데이터는 많아. 자료를 가공해서 그래프로 표현할 때 여러분 가로 나타낼 거야, 나로 나타낼 거야. 가로 나타내면 큰일 나, 큰일. 나로 나타내세요, 나로 나타내는 게 자료 전달하기가 훨씬 좋고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꼭 빼먹지 마시고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 제목 빼먹으면 어떻게 돼?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목 항상 딱 적으시고. 우리 그래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다 했었죠? 직접. 와서 이제 한번 꺾은선 그래프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제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가로 세로 각각 적어야 되고 세로 눈금수도 여러분이 설정을 해야 되고 무조건 1로 하는 게 좋은 건 또 아니야. 2, 3, 4, 5, 6, 7로 해야 좋은 것도 있습니다. 5로 해야 좋은 것도 있고 자료의 양이 크면 커질수록 한 칸의 눈금은 늘어나는 게 맞겠죠. 꺾분선 그래프를 나타낼 때 생각해야 될 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형성평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어느 도시의 6월 하루 기온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네, 답하세요. 물음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봅시다. 뭘 물어볼 것 같아? 응? 물결선. 그렇지, 물결선. 어떤 걸 나타내는 겁니까? 어느 도시의 6월의 하루 기온.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6월 중에 하루의 기온이래. 어느 날 어디가 가장 기온이 높았어? 낮 12시랑 오후 3시가 가장 높았을 것 같고. 어느 게 가장 급하게 변했습니까? 9시에서 12시까지 급하게 변했을 것 같고. 요런 걸 물어보겠죠. 여기 한 칸당 몇이야 또? 1. 물결선은 왜 나타냈습니까? 여기만 보면 되니까. 최저 기온은 언제고? 최고 기온은 언제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기온이니까 기온은 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키처럼 연속으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딱 여기 중간에 10시, 11시 몇 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딱 올라가 보면 딱 한 25도, 26도, 26.5도 요 정도 되겠죠. 요런 걸 알아볼 수가 있다. 요런 걸 물어보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기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거는 가볍게 말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12시까지 올라갔다가 오후 3시까지 가장 높은 기온을 유지했다가 오후 6시부터 떨어지겠다. 여기 또 계속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이렇게 이어지겠죠. 다음 날까지. 좋습니다. 높아지다가 조금 낮아졌다. 그렇죠. 변화가 가장 심할 때. 변화가 가장 심할 때 언제라고 했습니까? 기울어진 정도라고 했었죠. 기울어진 정도. 여러분이 차 타고 올라가면 어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 여기. 기울기가 가장 심하잖아요. 몇 칸입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기 네 칸, 네 칸, 다섯 칸. 여기는 0칸, 한 칸. 그래서 9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심했다. 요런 거 다 멈춰놓고 여러분이 먼저 대답하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생각을 하고. 오후 9시에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기온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유추해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오후 9시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지금 여기가 9시야. 여기가 9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답 해보세요. 정확히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려갈 것 같겠죠. 내려갈 것 같겠죠. 25도라는 거는 이제 추측해 보는 거고 일단 내려간다만 보면 내려간다. 내려가야지 요렇게 연결돼서 다음날도 여기 언저리에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세 개 형성평가 알아보게 됐고 꺾은선 그래프 마무리하자면 꺾은선 그래프 그릴 때 제목 잘 하고 자료를 똑같은 자료라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여기 똑같은 자료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진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연속적인 것들, 기온 같은 거, 키 같은 거 요런 것들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기온의 변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 가장 높은 기온이 낮은 기온이 언제였는지 알아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꺾은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여러분들이 직접 가로축, 세로축은 뭘로 나타내야 되는지, 제목은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 제목으로 이제 흥미를 끌면 좋겠죠. 뭐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갈 제목을 적을 것인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내용으로 제목을 선정할 것인가,
한 칸의 눈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칸의 눈금을 크게 해서 기울기를 크게 해서 변화하는 정도를 크게 해서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등등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으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지금 수학책 수학 익힘집 68쪽에서 69쪽 빨리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